리얼리티 트랜서핑 제2권 제2장. 우리의 마음은 늘 상황을 통제하려고 한다. 하지만 그 통제의 소나기를 미꾸라지처럼 항상 빠져나가 버리는 하나의 의문이 있다. 그것은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꿈의 함정에 빠져드는 이유다. 하지만 때로 운이 좋을 때는 기적이 일어나서 잠자는 중에도 자신이 잠을 자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일이 있다. 이것은 대개 정말 믿기 힘든 것을 꿈꾸거나 너무 괴로운 악몽에 시달릴 때 일어난다. 그러면 마음은 통제력을 되찾아 대응할 방법을 생각한다. 이럴 때 무의식적인 꿈은 의식적인 꿈으로, 소위 자각몽으로 바뀐다. 자각몽 속에서는 꿈꾸는 사람은 그 가상현실에 참여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모두 꿈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당신이 이런 일을 경험한 적도 없고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처음이라면 의심하지 말라. 이것은 상상으로 지어낸 것이 아니다. 당신도 해보고 싶지 않은가? 의도적으로 자각몽을 꾸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그러려면 마음에게 다음의 질문을 던지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이것은 정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일까? 자각몽 꿔보기를 진심으로 원하기만 한다면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마음을 훈련시키는 방법은 간단하다. 하지만 그것은 목표 지향적인 관심과 주의를 요한다. 낮 시간 동안에 위의 질문을 자신에게 최소한 10번은 던져야 한다. 내면에 지켜보는 자가 이 일을 도와줄 수 있다. 그로 하여금 다음 질문으로 당신을 끊임없이 괴롭히게 하라. 너 지금 자고 있니? 깨어 있니? 당신은 이 질문에 최대한 깨어있는 의식으로서 대답해야 한다. 그러면 그것이 건성으로 하는 의례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의도적으로 하는 일이 된다. 자신을 깨워서 주변을 살펴보고 상황을 판단하게 하라. 모든 것이 정상인가? 아니면 뭔가 미심쩍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결심만 굳건하다면 당신은 곧 꿈속에서도 깨어있게 될 것이다. 곧 깨닫게 되겠지만 하루에 최소한 10번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진다는 것도 만만한 일은 아니다. 당신은 그냥 까먹고 지나가 버릴 것이다. 의미 있는 결과를 얻으려면 자각몽을 꾸고야 말겠다는 강한 욕구가 있어야만 한다. 의욕이 얼마나 강한가에 따라 자각몽은 며칠 안에 찾아오거나 아니면 몇 달 후에나 찾아올 것이다. 괴종 시계가 있다면 아주 유용하다.
낮 시간 동안 종소리가 울릴 때마다 당신은 지켜보는 자에게 주의를 돌릴 수 있다. 그러면 그는 당신에게 잠자고 있는지 깨어 있는지를 물어본다. 시계 소리를 당신의 의식을 수시로 일깨워주는 경고음으로 바꿔놓는 것이다. 그러다가 꿈을 꾸는 중에 시계 소리가 들리면 당신은 습관적으로 지켜보는 자를 찔러 깨우고 그는 또 당신의 마음을 깨워놓을 것이다. 이것 말고 잠 속에서도 들을 수 있는 다른 경고음을 찾아낼 수도 있다. 잠잘 때 들을 수 없는 신호음에다 질문을 메어놓지는 말라. 예컨대 질문을 전화벨 소리에 연결시켜 놓는다면 꿈속에서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 한 질문을 떠올릴 수가 없을 것이다. 요는 당신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진짜냐 아니냐는 것을 스스로 끊임없이 물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그 질문에 자동적으로 대답하지 말고 의식적으로 대답하라. 대부분의 경우 꿈속의 비정상적인 현상이나 모순되고 기이한 일들을 알아차리는 것이 의식을 깨워주는 열쇠가 된다. 꿈꾸는 사람은 이런 것들을 대부분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나쳐 버리거나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모든 상황을 비판적인 눈으로 살피고 질문에 성실하게 답해야만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왜 이런 짓을 해야 한단 말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그리고 아주 최소한 꿈이 그저 일어나도록 놔두지 않고 당신이 적극적이고 의식적으로 그 가상현실 속에 한 역할을 맡게 되면 그것은 아주 흥미진진한 게임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한갓 공상과학 소설에 나오는 가상현실 같은 것이 아니다. 자각몽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컴퓨터 게임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당신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된다. 꿈속에서 원치 않는 상황이 일어나면 당신은 약간의 의지력을 발휘해 그것을 쉽게 바꿔놓을 수 있다. 예컨대 당신은 악몽을 꾸고 있다. 누군가가 당신을 쫓아오고 있는데 그를 떨쳐버릴 수가 없다. 꿈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실제라고 믿는다면 그 스토커를 떼놓는 일은 골칫거리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단지 꿈일 뿐이라는 것을 안다면 10중 8구 당신은 깨어나려고 할 것이고 약간 어렵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성공할 것이다. 그런데 불쾌한 꿈을 상대하는 이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흥미로운 방법이 있다. 즉,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 꿈일 뿐임을 안다면 그 스토커를 노려보고 꺼져버려 하는 염을 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스토커는 그 자리에서
사라져 버릴 것이다. 심지어 당신은 그저 생각만으로 그를 공중에 띄워놓고 공중제비를 시킬 수도 있다. 두 가지 조건만 만족시킨다면 우리는 꿈속에서 모든 것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 첫째, 그것이 꿈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둘째, 거기서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예컨대 꿈속에서 의식이 깨어 공중을 날고 싶어졌다고 하자. 이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다. 날고자 하는 의도만 떠올리면 된다. 여기서 욕망과 의도의 차이가 분명해진다. 몸을 공중에 띄우기를 원하기만 하는 것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게 하지 못한다. 이것은 깨어있을 때나 꿈에서나 다 마찬가지다. 팔을 들어 올리려는 욕망을 예로 들어보자. 당신은 자신에게 팔을 올리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당신의 희망은 행동으로 옮겨졌다. 당신은 팔을 어떻게 들어 올릴지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렇게 하고 있다. 꿈에서도 이것은 마찬가지다. 순수한 의도를 사용해 그냥 자신을 공중에 띄우라. 그리고 어디든지 원하는 곳으로 날아가라. 이제 스토커가 따라오는 악몽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이쯤이면 당신도 그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을 것이다. 겁에 질려 있을 때 생각은 사건이 전개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재빨리 짚어보게 되는데 이런 생각들은 즉석에서 현실화된다. 당신은 당신이 아닌 다른 누구 혹은 다른 무엇에 의해 룰이 정해지는 게임에 말려든 것이다. 그것이 모두 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당신이 지배권을 되찾기 전까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수동적 희생자의 배역을 연기하고 있는 한 당신은 게임 속에 갇힌 것이다. 그 게임이 당신의 상상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도 여기서는 소용없다. 지금 당신은 자기 상상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이다. 당신이 그 역할을 연기하기로 했으므로 겁을 먹고 도망가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고 스토커와 역할을 바꾸겠노라고 결정하기만 하면 그는 기꺼이 거기에 응해서 당신을 피해 달아나기 시작할 것이다. 그것이 얼마나 웃기는 일인지 당신은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